이번 대책의 가장 악보 뭔지 알아요, 부장님? 그냥 공공재개발 활성화야. 아니야. 그럼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응. 임대차 입법 때문에 묻혔다는 거야 지금. 자, 84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에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도입, 또 하나가 공실상가 오피스 주거 용도의 전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선택한 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요.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요.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하면서 취득하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지분 취득 시간, 기간,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시를 든 게 뭐냐면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 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20년에서 30년 분할 취득하겠다. 그다음에 3, 40대에 특별 공급하겠다. 자,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30년형을 기본으로 가겠다. 그 이하일 경우에만 20년에 30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지분 분양하는 공공 분양과 8년 임대 후 분양하는 임대 후 분양 두 가지 형태를 동시 또 적용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입주자 선정 방식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전매 제한 20년에 관련된 얘기, 30년에 관련된 얘기. 작게 잡아도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지분을 매입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분을 다 매입하려면 20년을 그 집을 살아야 되느냐가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을 거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받았어요. 낑겨서 살아야지 계속. 에어컨도 계속 살아야지. 절대 분갈이를 빨리 시키거나 아니면 포개져서 살거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왜 이런 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신혼인망 타운에서 도입했던 방식을 자기네가 연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SH 이쪽에서 또 뭐 해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 도입하겠다는 거거든. 왜 자꾸 이런 거 하나? 나는 사실 납득이 안 가. 이거 되게 양아치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분형이라고 하는 게 너 돈 얼마 안 냈잖아. 분양받고 나서. 우리가 지금 돈 많이 냈잖아. 너 파는 거 팔아. 팔아도 돼. 어차피 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살아도 돼. 10년 살고 팔아. 15년 살고 팔아. 대신 낸 돈이 절반밖에 없잖아. 낸 돈이 3분의 1밖에 없잖아. 수익도 3분의 1, 3분의 2 먹는 거야. 반반 먹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도 자체가 되게 달성하기 힘든 거를 과제를 준 거야. 너는 20년, 30년 동안 이 집에 오래 살면 착한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못 살면 우리 반띵하는 거다.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도는 되게 선량하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디자인해 놨지만 실제로는 이거 사업 시행한 SH, LH가 돈 먹겠다는 거야. 시행이익을 집값 올라가는 거를 상승분을 지들이 먹겠다는 소리야. 이탈하는 사람들만큼의 그걸 먹겠다는 거야. 나는 진짜 아기든 까기든 버텨서 20년, 30년 이 집에 살아서 내가 다 먹을래. 그 사람들은 위너가 되겠지. 근데 직장을 옮겨야 되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뺏겨야 되는 거야. 이게 선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차피 공급 비용 어차피 이런 땅들
이 임대 아파트든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받잖아. 그거에서 짓는 비용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싸게 주는 그만이지. 그거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 그걸 왜 20년, 30년 동안 억지로 나눠봐주면서 먹을 그걸 해? 그냥 내 생각에는 미리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년 후에는 전매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면 풀 때 그때 나머지 금액 다 내고 팔게끔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왜 이걸 이렇게 걸어서, 이게 사실 이제 그 뒷면에, 앞에서는 돈 천천히 내면 내요가 있지만, 사실 뒤에는 지분형이기 때문에 네가 돈 안 냈으니까 팔 때는, 우리가 지금 공급가가 3억이었잖아. 판교 이런 데도 보세요. 분양했던 거 2배 이상이 됐잖아. 그 다음 그렇죠. 원가에 2배 이상이 됐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내용으로 가면 3억에 분양했는데 10년 뒤에 판교 가서 보려고 했더니 야 아직 30년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지났어. 8개는 해줄게. 야 지금 근데 12억이다? 너는 30%인 만 냈으니까 3억 중에서 3억 분양가 중에 1억만 냈으니까 12억 중에서 3억만 먹어. 너 2억 먹고 나머지 내 거. 그건 팔고 아니면 말아. 20년 더 기다려. 뭐 이런 제도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하냐. 그냥 딱 돈을 벌게 해주지. 이 분양계약자가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왜 그걸 길게 이렇게 이게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되게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을 그렇게 위하는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30대, 40대가 지금 주택 구입에 몰려들고 있으니까 그들을 뭔가 주택 구입에 달려들지 않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30%만 있으면 된다. 70%는 10년 동안, 15년 동안 자기가 담보대출 받아서 이자랑 원금이랑 분할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원래 대출 제도의 온전한 그거잖아. 그렇죠. 왜 그 대금을 늦게 받는데 지가 다 먹겠다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융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분양계약자들이 수분양자들이 충분히 다 부담할 수 있는데 어거지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제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30대 40대가 다시 매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던져놨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기한이라든지 매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라든지 실거주에 대한 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0, 40대가 진짜 30대가 영끌을 해서 부동산 사는 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들이 뭔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지원책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방식은 좀 아닌 걸로. 이거 완전 조삼모사도 아니고 지금 당장 10년 분양전 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이런 걸 하면 SH든 LH든 부채가 많아. 왜냐하면 남는 장사를 잘 못하니까 민간 그렇죠. 사업이랑 달라서 돈이 안 돼서 그런 건 이해를 해. 그래서 5년 원래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가 원래 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5년짜리는 원래 할 때 시작한 가격, 그러니까 5년짜리랑 다르게 10년 분양전환 같은 경우는 끝날 때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 하는 조건으로 갔잖아. 지금 그거 계약할 때도 다 알았지만 지금 다 난리 났잖아.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 가격대로 못 주겠다. 다시 해라.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에서 지금 여기저기 소송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앞으로 10년 분양전환 공급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걸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냥 그거 10년 분양전환 이런 거 안 하겠으니까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속여서 차라리 속이지나 말든가 니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거 30대 40대를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되게 머리를 싸매가지고 잘 만들어냈어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지 말든가. 이거 분명히 10년 뒤에 지나면 맨날 줄소송할 거야. 난리 날 거야. 왜 이거를 하냐. 지금 오늘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돈 다 낼 테니까
나눠 먹는 거 없게끔 해라. 이게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얘기하겠지. 무슨 소리냐? 네가 당첨될 때 이거 다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사인한 거 아니냐? 도장 찍은 거 아니냐? 너는 3분의 1만 먹고 떨어져야 돼. 하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옵션이 없잖아. 지금 이거라도 받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받을 때 나눠서 받는 거나 또는 대출받아서 분할 상환하거나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그거 하나 구멍 하나 찾아서 받은 건데 그때 가서 당연히 억울해서 또 얘기 나오겠지. 이거 분명히 100%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관심을 또 끊었던 건 뭐냐면 공실 상가 오피스 주거용도 전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실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해주고 주차장 추가 설치를 면제해주겠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공공 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겠다. 또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요건,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등의 의무들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감염병 위기, 그 다음에 또 상가 같은 거, 오피스 같은 경우 공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난번 6.17 대책인가요? 7.10 대책 때 공급 방안 이렇게 쫙 나와 있었던 것 중에 이게 세 번째인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낑겨서 나왔는데 저도 사실 여러 번 얘기했던 거라서 지금 이제 집합상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권이 무너지면서 집합상가들 이런 데들 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해. 그래서 저런 것도 그거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인데 지금 공공이 나서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발표에도 보면 2,000원과 3,000원가밖에 안 돼. 몇 세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안 좋은데 이거 몇 개층 빌려가지고 이렇게 몇 개층 사가지고 하거나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공동화되어서 버려져 있는 그런 공간을 사거나 임대를 해서 이제 뭐 청년들을 위한 배려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짓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낸다. 도심지 안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간은 이 짓 안 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까지는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710 이후에 불가능해. 종부세 때문에 안 돼. 그렇지. 네, 종부세 때문에 이거 바꿔가지고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종부세 6%씩 부담해가면서 하면 수익 날 수가 없어. 기존에 원래 되게 자본들 펀딩들 해가지고 공유주택 사업하려고 들어왔던 펀드들 다 작살나고 있어. 종부세 못 내. 그러니까 그게 제도가 한쪽에선 되는데 나머지 하나의 제도에서 민간 사업자는 먹을 게 있어야지. 기회가 있어야 돈이 들어오지, 자본이 흘러오지. 그걸 갖다 세금으로 다 저렇게 과도하게 가기 때문에 어느 미친놈이 들어와. 민간은 안 들어오지. 이제 또 빼줄 수 있겠죠. 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언제까지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뭐 이게 그런 게 붙으면 그거 받아먹을 수 있는 거는 얼른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또 그거, 얘는 또 언론에서 얼른 캐치해서 잡겠지. SH, LH, 그 다음에 리모델링 따른 얘네는 종부세 안 내는데 나머지는 종부세 낸다. 불합리하다. 그럼 또 배제. 그러면 또 왜냐하면 안 믿잖아. 소급해서 혜택 받고 이런 거 맨날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나요? 면적이 여러 개 개수 이런 게 있죠. 모르겠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종부세를 피해간다? 아파트 이런 건 안 되지 않아? 아파트는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 오피스하고 근데 이게 용도 변경을 주거용도로 변환을 해야지. 그럼 오피스 상가를 주거용도로 변환하면 뭐가 돼? 그게 아파트지. 건축법상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그냥 형태는 오피스를 넣고 주거용으로 공부상 바꾸지는 않고 그러면 준주거로 해서 쓰기만 쓴다고?
글쎄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용도 불법 전환이라서 내가 볼 때는 과태료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뜯을 거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한 게 뭐냐면 밝혀지지 않은 게 뭐냐면 참여에 대한 조건. 네, 어떤 사람이 참여할 것이냐. 근데 왜 2,000세대밖에 안 받느냐. 해당되는 게 제한적.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2,000호라고 하는 거는 몇 개 빌딩들 뭐 이런 것들 해놓고서 일단 시범 사업 좀 해보자 이런 형태로 해놓고 대책을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는 내용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살거든. 네. 이런 기회가 오면 네. 잘 만들어서 사원주택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너무했나? 근데 이게 아무튼 보유세 문제가 네. 지금 제가 언급했지만 임대주택도 보유세 문제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임대사업으로 진출하기가 임대주택 사업이 원래 그렇게 크게 수익이 많은 그럼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이 별로 크지 않은 게 임대업인데 이런 식으로 보유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민간 사업자가 쉽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서울시가 공급 관련돼서 충분하다 해왔으나 이번 대책이 발표된과 동시에 이제 드디어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 중산층 수요를 흡수할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공공고밀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결국 핵심은 그거죠. 과연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집값 안정화 시키려고 낸 거잖아. 애초에 오늘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부분이 없잖아요. 없죠. 사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좀 그런 측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공급 대책 안에서 무슨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중점적으로만 봤잖아요. 먹을 게 있다 없다.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쪽에서만 봤잖아요. 아마 시장에서 진입하려는 참여자들은 그런 쪽 중심으로만 봤겠죠. 그리고 공급 대책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어떤 매수 심리를 잠재우는데 여긴 물량들이 진짜 좋겠다.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기다리는 수요들이 엄연히 엄청나게 존재하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이겠다는 건 내 몫이 더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지금 선택의 기회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메시지는 당장 내년부터 사전 청약이니까 그런 청약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거고 생애 최초 이런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고 청약 안에서도 정해진 물량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배분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권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매수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좀 더 홀딩해 볼 만한 그런 근거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번 대책의 가장 안고는 이번 대책의 가장 안고 뭔지 알아요, 주장님? 그냥 공공재개발 활성화야. 아니야. 그럼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대차 입법 때문에 묻혔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공 재건축이 제일 야마라 그러잖아요. 야만 줄 알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한편에서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 재개발 쪽으로만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자료 만드는데 안 뜨는 거야. 그래서 한참 돌려서 찾아봤네요. 네. 자,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공급대책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들은 다양하실 것 같아요. 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의도로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으나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가 됐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공급 대책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